사람들이 모인 선착장 한가운데 내 아들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아들이 누명을 쓰기 전 아주 평범했던 어느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정태는 올해로 67이었습니다. 전남 바람포 선착장 끝자락에 작은 수선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쓰는 물안경, 오리발, 잠수복 같은 장비를 고쳐주고 가끔은 어선 그물도 손봐주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래 살아온 동네였고 오래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곤 했습니다. 바다 냄새와 섞인 커피 향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쪽 작업대에서 그물코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정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호라는 이름의 40을 조금 넘긴 남자였습니다. 재호는 바람포 등대에서 관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근무했고 사람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는 성격이었습니다. 재호는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미정과 미정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붓딸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할 만큼 재호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챙기고 주말이면 함께 선착장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정태 눈에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바람포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다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재호가 이 동네로 온 건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미정이 바람포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호는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곳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촌계 총무로 일하는 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웃을 때도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크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촌계 일을 오래 맡아오며 동네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며 시설 사용 같은 일들을 그가 관리했습니다. 도식은 재호를 자주 불렀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 나르는 일이나 경매장 청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등대 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씨, 잠깐만 이것 좀 옮겨줘요. 그렇게 부르면 재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갔습니다. 도식은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지시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곤 했습니다. 재호가 외지 사람이라서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그 장면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서 왜 그런 일까지 하느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면 오히려 아들의 자존심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태는 가게 앞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재호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뒤에서 도식이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혼자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공구를 내려놓고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정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태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가 너무 참고만 사는 것 같아.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선택한 삶이에요. 아버지가 나서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재호가 저녁 식사를 하러 정태의 집에 왔습니다. 미정과 의붓딸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일은 괜찮아? 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미정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닷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반복되는 소리 속에서 정태는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지키는 것일까?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선착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어선들이 들어오고 해녀들이 물질 준비를 했습니다. 정태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2잔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재호 일 때문에 생각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태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재호가 도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착장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선들이 새벽같이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왔고 수산물 경매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도식은 경매장 한쪽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등대 점검을 마치고 경매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걸어갔습니다. 재호 씨, 저기 냉동 창고 쪽 계량대 좀 확인해 봐요. 아침부터 이상하다고 하는데. 도식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동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량대는 수산물 무게를 재는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오차가 생기면 경매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재호가 계량대를 확인하는 동안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도식은 장부를 들고 무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선주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게야? 어제보다 10kg나 적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호가 있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재호 씨가 계량대에 만진 거 아니에요? 도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재호를 쳐다봤습니다. 재호는 계량대 옆에서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확인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호 씨가 만지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 뭔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의심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명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확인만 했다니까요. 저는 계량대 전문가도 아니고.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식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만졌어요? 이제 경매 다시 해야 하잖아요. 시간도 늦어지고. 어선주들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경매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옆에는 학교 끝나고 온 의붓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미정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도식은 비난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붓딸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뭐 잘못했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경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재호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족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도식은 사람들에게 다시 경매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태는 그날 오후 단골 해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매장에서 재호 씨가 계량대 망가뜨렸다고 난리였어요. 도식이가 사람들 앞에서 혼내더라고요. 해녀가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공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해녀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재호가 망신을 당했다는 것, 미정과 아이까지 그 광경을 봤다는 것. 정태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정태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당장 경매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도식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태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태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태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들었다.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 정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가족들 앞에서까지 그런 모습 보여서.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를. 잘못이 아니라고. 정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참으면 돼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참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맞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는 게 답일까?
정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가족을 지키는 것인가? 아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인가?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선착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호의 침묵이, 미정의 떨리는 눈빛이, 의붓딸의 불안한 표정이, 그 모든 것들이 정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정태의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재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등대관리 사무소에서였습니다.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였습니다. 냉동 창고 시설에 문제가 생겼고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정지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정태는 그날 오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냉동창고는 자신의 담당도 아니었다며 재호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태는 아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정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냉동 창고 온도 조절 장치가 이상했다는 것, 도식이 자신에게 확인을 부탁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시설을 망가뜨렸다고 제보했다는 것. 왜 도식이가 그런 제보를 했을까? 정태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말끝을 흐리며 재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태는 아들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일단 조사받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밝혀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정태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식의 행동이 단순히 재호를 괴롭히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도 재호를 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정은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의붓딸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착장을 걸으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냉동 창고 관련해서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촌계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창고 사용료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정태는 어촌계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식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정태 씨. 무슨 일이세요? 도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태는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 일 때문에 왔어요. 도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 일요.
안 됐지만 제보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절차대로 해야죠. 무슨 제보였나요? 정태가 물었습니다. 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냉동창고 온도 조절 장치를 재호가 잘못 만져 수산물이 상하며 손해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식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도식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돈이 움직이는 흐름에는 흔적이 남을 거란 생각에 정태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군에서 납품 관리 일을 했던 시절의 자료들이었습니다. 물품 입출고 장부, 계약서, 검수 기록. 정태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군 납품 관리를 하던 시절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숨겨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입고 날짜와 사용 날짜, 수량과 금액, 승인 도장과 실제 인수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정태는 어촌계 지원금 흐름을 생각했습니다. 냉동 창고는 어촌계 소유였습니다. 사용료는 도식이 관리했습니다. 지원금도 도식이 신청하고 관리했습니다. 만약 도식이 뭔가를 빼돌렸다면 서류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흐름을 읽고 맞지 않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다음 날 정태는 선착장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냉동 창고는 언제 지어졌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모두 도식이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였습니다. 정태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맞죠? 정태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지켜야 할 건 재호의 자존심이 아니야. 가족의 얼굴이지. 아내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에서 일하던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태는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 계산만 남았습니다. 서류의 흐름, 돈의 흐름, 시간의 흐름. 모든 것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선착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어촌계의 새로운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냉동 창고 현대화 지원금을 추가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에 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도식은 그 소식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을 드나들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촌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식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보였습니다. 더 큰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조급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태는 우연을 가장해 어촌계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도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꼭 받아야 해.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정태는 선착장 끝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식이 지원금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면 과거 냉동 창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시설 현황, 사용 내역, 관리 기록, 모든 것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과거에 뭔가를 빼돌렸다면 이번 서류 준비 과정에서 흔적을 감춰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거짓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는 일부러 냉동 창고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평소처럼 산책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관리 기록지를 슬쩍 봤습니다. 날짜와 시간, 출입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태는 창고 뒤편에서 묵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듯 쌓여있던 서류 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3년 전 입출고 기록이었습니다. 정태는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펼쳐봤습니다. 수산물 입고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느 달의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입고량은 많은데 사용료 수입은 적었습니다. 정태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입고량에 맞춰 사용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과 달랐습니다. 차액이 꽤 컸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린 거야. 정태는 그 장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식이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식은 지원금 신청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어촌계 회의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냉동 창고를 완전히 새 단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촌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도식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태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식이 제출한 서류 사본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그것을 읽었습니다. 냉동 창고 현황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의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고량과 사용료 수입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태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도식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을. 집에 있던 묵은 장부의 숫자와 달랐습니다. 도식은 입고량을 줄이고 사용료를 맞춰서 적었습니다. 그래야 중간에서 빼돌린 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량대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 읽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원금 신청 서류를 검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식 절차였습니다. 담당자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냉동 창고 사용 내역이 좀 이상한데요. 3년 전 8월 기록을 보니 입고량에 비해 사용료가 적어 보입니다. 담당자가 도식에게 물었습니다.
도식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부 무료로 제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세 어민 지원 차원에서요. 그럼 그 기록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도식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만들어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계량대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CCTV 기록 남아있나요? 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CCTV는 오래돼서 기록이 없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원금 심사에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단호했습니다. 도식은 할 수 없이 CCTV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3년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부와 CCTV 기록이 대조되었습니다. 입고량과 사용료의 불일치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도식이 중간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을 믿었던 어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돈을 빼돌렸다고? 그것도 몇 년 동안? 재호 씨한테 누명 씌운 것도 이거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도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그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의 영향력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태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재호의 근무정지도 곧 해제될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냉동 창고 문제는 재호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도식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재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정태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조사 끝났대요. 제 결백이 증명됐어요. 재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정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욕심이 스스로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호는 등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미안하다고 말했고 재호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식은 어촌계 총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선착장에서 그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정태는 선착장 끝 벤치 근처에서 도식을 마주쳤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태는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욕심이 어디까지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태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 먹자. 선착장 앞 분식집에서 작은 분식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의붓딸은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이의 웃음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당당히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정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식이 1. 혹시 아버지가. 정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스스로 무너진 거야.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흐름을 읽고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재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가족은 선착장을 걸었습니다. 불 켜진 어선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정태는 그 빛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잘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지킨 거요. 정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건 아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그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해녀들의 장비를 고치고 그물을 손질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등대에서 일하는 재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평온했습니다. 정태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 옆에 앉아 그물코를 고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메우듯 지나간 시간도 그렇게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착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태는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한 가족은 다시 찾은 평온 속에 잠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나듣다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